2023년 7월 10일 월요일 지금 21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EPL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황도현입니다. 네, 그 청영 지금 그 가슴골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왜 푸시는 거예요? 그 형이 나름대로 그 차밍 포인트 아닐까요? 아니 하나 정도는 풀 수 있지. 아니 근데 여기 봐봐. 왜? 두 개 풀면 안 돼? 아니 이 정도는 깊은 건 아니야. 잖아. 아, 이 정도 깊은 거 아니죠. 아니지, 세 개도 아니고 두 개인데. 조금 하나 더 풀면 명치 보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아니 이 정도면 나는 하나, 충분히 하나 더 예. 풀면 명치 안 보여. 예. 아, 그래요? 명치 안 보여. 형도 보이는데? 보이는데? 이게 명치야? 어, 야, 명치지. 이건 가슴이지 마. 아니, 여기가 명치 아니에요? 명치 여기지. 아, 충분 저는 저 정도면은 또 유청 정도면 죄송합니다. 네. 이제 저 쭈구 배우처럼 생겼잖아요. 아, 네. 형이 청배우 같죠? 맞아. 약간 어. 홍콩 느낌이야. 예. 잘생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청배우. 네, 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요렇게 우리 한 적은 없었죠. 네. 없죠. 처음입니다. 한 번도 없었죠. 네. 그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 관련된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만 봤을 때는 8월 3일에 내한한다. 오는 것 같습니다.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 그 중계권에 이 쿠팡 플레이가 또 역시 들어왔고, 이런 얘기가 있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랑 또 진행을 함께 했었던 파비앙이 지금 완전 떡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이제 20시, 21시에 이제 두 개를 연달아 진행하잖아요. 내일 20시 외대 프랑스어과 류청대 실제 프랑스인 파비앙. 진짜? 아, 섭외 확정 끝났고요. 오늘만 하는 거 아니었어? 21시에 명예 독일인 김한대 실제 독일인 플로리안.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해? 이거 모두 다 지금 섭외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내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사실 이제 청영은 그냥 그 전공만 그게 아니라 실제 그때 주원 형이 그랬어. 카타르 가서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모로코가 불었어요. 모로코 불었습니다. 근데 모로코 팬들이랑 얘기하는데 야 류청 그 새끼 씨발 갑자기 불었으니까 좀 멋있더라 그러더라고. 지가 시켰어요, 저한테. 이게 뭐 조사 왜 저번랑 보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했다만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총이가 쟤네도 뭐 져가지고 아쉬운가 보다 뭐 그렇게 얘기하냐 이러고 에스컬레이트해서 씨발 저거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알아듣지. 야 얘기 좀 지금 해봐. 어디 가냐 물어봐. 왜 지금 모로코 경기 남았는데 왜 가냐 물어봐봐.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봐? 진짜? 물어봐. 그래서 무슨 말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희가 부연 설명하자면 마지막 날이었고요. 저희가 들어오는. 기억하시죠? 우리가 호텔에서 술을 먹고 공항에 갔어요. 그러니까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이주원 대표가 저한테 근데 얘네 이겼는데 왜 가는지 좀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쉬운 불어니까 왜 이겼는데 집에 가냐 그랬더니 사실 올라갈지 모르고 2주 휴가를 다 썼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 갔다 거. 다시 오겠다. 네,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가기 이전부터 청영이 리그앙이나 그 프랑스 관련돼서는 저희가 회사 그 사업적으로도 접근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리그앙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나 뭐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항상 제가 청희 형이랑도 뭐 컨텐츠를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그 좀 때를 잘 만난 게 아닌가. 그래서 파비앙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가. 황덕현 해설위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 본인이 또 이제 스페인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 있을 때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선임자로 봤을 때 류청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날 것인가? 저도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파비앙이 지금 그러니까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항구를 건설해서 맞아. 페리를 띄웠는데 땡목이라도 띄우면 다행이지. 그분이 좀 늦게 왔으면 제가 좀 살만했을 텐데 누가 저를 쓰겠습니까? 파비앙을 쓰지. 더군다나 파비앙은 얘기를 같이 해보죠. 쓰는 단어가 한국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보다 우리나라 말을 훨씬 더 고급지게 써요. 쓰는 단어의 어휘가 달라. 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알베형이랑도 좀 느낌이 달라. 사자성어해 막. 그래서 이게 알베형은 친근한 한국말을 쓰는 느낌이면 파비앙은 그 약간 그런 거 있죠. 뭘 좀 배웠나 보다라는 개념의 단어들을 쓰더라고. 약간 교수가라. 그 까라야.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어쨌든 좀 요런 쪽에 뭐 요런 그게 있어서 그래서 그 이강인 선수 얘기할 때나 그럴 때나 저도 이제 연락을 해서 그랬던 게 다른 느낌을 좀 낼 수 있겠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젖도 없다. 아유, 내가 야기는 그렇다. 아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들 보고 있나요? 이나 보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있죠. 저도 있죠. 아직 그거 말 뭔지 모른다고. 아마 파비앙은 이제 기억 속에 사라졌겠지만 파비앙 씨랑 저랑 예전에 같은 축구팀이었습니다. 진짜? 네.
같은 그 조기축구 팀이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래서 잘해요? 그냥 운동을 무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아, 몸이 되게 단단해. 되게 엄친하네. 약간 그런 똑똑하기도 하고 몸도 맞아. 건강하고. 그래서 보면 옛날에 나랑 좀 안 맞겠다. 형은 사실 기본적으로 쌈마이랑 맞거든. 그래서 날 데려온 거 아니야 여기에. 엄친한 느낌은 나랑 안 맞아. 나 되게 부담 느낀단 말이야. 그 찾아보면 예전에 우리 단체 사진 찍은 것도 막 있고 그래요. 아, 그래? 같이 찍은 거 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파비앙 씨를 처음 딱 보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종윤이 형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몇 해 전이에요? 약 학자삘이야. 한 2019년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18년 19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 방송을 통해서 파비앙 씨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이시고 근데 한국어 되게 잘하시고 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웬만한 내 친구들보다 더 그래. 말을 잘하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베 형이랑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랑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비앙은 한국 사람 중에 그 교수나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 아니 그러면 이강인이 활약이 좋으면 좋을수록 파비앙은 어디 뭐 스포츠 채널이나 어디 특히나 SBS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요 좀 공식적으로 뭔가 패널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패널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구단 끼고 하는 그 통로가 될 거예요. 아니 또 그뿐 장난이 아니야. 아니 3인 해설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충분히 존나 아니 내가 봤을 때 삭감이지. 해석 가능해. 왜냐면 축구를 리얼로 좋아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지금 이 떡상하게 된 포인트는 뭐 운대가 잘 맞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원래 파리 생제르맹 팬이라는 거를 그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뜬금없이 사실은 갑자기 저 파리 팬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근본 얼마나 따져요. 그래. 야 얘 패션이네 그런데 어.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베르토 그 형님이 유벤투스 유베 팬인 거랑 똑같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 내가 봤을 제가 그 아프리카의 중계권 있잖아요. 있죠. 제가 만약에 아니, 이번에 이제 없어졌죠. 이번에 근데 없어요. 쿠팡 플레이가 가져갔죠. 온라인은 완전 쿠팡 독점. 끝났어. 그럼 온라인 쪽으로 그 파비앙 채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 아니 유튜브 말고 그러니까 중계를 할 수 있게끔. 파비앙이? 그거는 뭐 쿠팡이 다리를 놓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 웹 쪽으로 네. 웹 쪽으로도. 그거랑 약간 비슷했던 게 아마 마요르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떤 한국인 분이 그거를 중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런 쪽보다는 화면을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사에서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뭐 파비앙 씨 근데 저는 파비앙 씨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현지 사람 아니야. 그렇지. 프랑스 파리 사람의 파리 생제르맹 골수야. 이러면 그리고 한국말도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잘해. 그러면 구단 쪽에서도 약간 한국 특파 당연하죠. 해달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상황에 외대 프랑스어과 류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냥 뭐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죠. 뭘 살아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도 업데이트 이강인이 잘 아니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유청은 이강인이 파리 안 간 것처럼 생활해야죠. 이 이적은 없었던 거다. 거기 보면 헛바람 들지 말고. 제가 헛바람 들 나이도 아니거니와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 10년 전에 지금 패션을 제일 헛바람 든 거 알죠 지금.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단체 두 개 부르고. 근데 진짜 청이 형이 라이브라 많이 참는 게 라이브 아니었죠? 그러면 이조인 씨발 새끼야! 욕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욕해도 돼요. 네, 대표님한테 이제 욕하는 건 좀 아직까지는 좀 참을게요. 근데 청이 형이 예전에 주원 형한테 진심을 담아서 쌍욕했었던 그 축구 뒷담화 때였거든요. 주원 형이 아니 이제 청이도 내 대표고 직원이라 불편해 이 얘기 하자마자 그대로 다이렉트로 쌍욕을 했거든.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아직 뭐 1시간 남았으니까요. 네. 근데 뭐 저도 좀 바뀐 게 박주영 선수 갔을 때는 저한테 해설하는 제의가 진짜 바로 와서 그때도 이제 모나코 때? SBS였을 네. KBSN이었구나. 근데 제가 좀 거절을 했고 왜냐면 해설할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뭐라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설 말고. 근데 파비앙 씨를 보고 이것은 진짜 주원이 말대로 이강인이 파리 간 게 아니다. 이강인은 그냥 마요르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프랑스나 파리 간 게 언제시죠, 형님? 2019년 여자 월드컵 할 때 4년 전에 5월에 마지막을 갔다 왔고 좀 됐네. 근데 이제 새 월드컵을 지금 할 때인데 그때가 파리 생제르맹 경기장에서 했어요. 우리하고 프랑스하고 개막전에서 붙어서 스타드 프랑스 0대4로 정말 그때 떡시신 당하고. 우리 아프리카에서 중계했었다. 그때 형이랑 나랑 했었던 얘기가 우리 선수 좀 안쓰럽다. 왜냐면 프랑스 애들이 피지컬이 너무 좋아. 그리고 축구를 너무 잘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스페인이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전 그랬었나? 월드컵. 뭐 여튼 2015 월드컵 때 스페인이랑 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프리킥 골대 맞고 우리가 16강 갔죠. 왜냐면 그때 내가 스페인에서 봤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그때 스페인 막 코멘테이터가 그 지소연 선수 소개할 때 한국에서는 지메시라고 불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여자 축구했던 거 기억나지. 그 예전에 제가 워낙에 또 아스날 위주로 축구를 봤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했을 때 당시에는 기준이 아스날이었어요. 그리고 하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지상 목표는 서버 터지는 걸 막는 거였어요. 그때 내가 진짜 진심으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국내 코리안 리거들 위주로 보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 박주영이 아스날로 가거나 아니면 그때 모나코로 갔을 때 모나코에서 활약했을 때의 그때 국내 분위기가 어땠었나요? 아니면 황의조 선수가 활약했을 때는 우리가 얼추 기억이 나잖아. 근데 황의조 선수가 활약했을 때는 골을 나는 조회수를 기억을 하거든.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득점을 막 했을 때의 주목도가 그리 높지 않았어. 아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때 황의조 선수랑 박주영 선수는 달랐어요. 박주영은 어땠어? 더 훨씬 높았어? 훨씬이었죠. 좋았고 제가 박주영 때문에 리그왕 취재를 3번 갔으니까 사실 한국의 그 인터넷 언론사들이 얼마나 못 삽니까? 힘들지. 정말 많이 힘들고 헐벗었는데 저를 3번이나 프랑스에 보낼 정도면 상당히 좋았고 박주영 첫 골 넣을 때가 기억납니다. 가자마자 데뷔전 골 넣었거든요. 중계가 없고 제가 인터넷에 글을 전송하지 못해서 프랑스 문자 중계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 불어가 나온 것을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골이라는 게 B라고 나오고 벗이에요. 벗이 B라는 골인데 골을 넣은 거야. 그래서 또 프레데릭 니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키 큰 애. 키 큰 선수. 키 큰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1골 1도움을 해서 데뷔전에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리고서 바로 이게 중계권을 사왔죠. 그리고 그때 막 되게 골 넣는 그런 것도 야 진짜 박주영스럽게 센스 있게 넣었다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뷔전 그때 1골 내내 있었지. 내내는 그 다음 그 정도 기억나. 그 다음 시즌에 왔고 고메디언 있었잖아. 고메디언. 고메디언? 고메스. 고메스 네. 있었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종합을 해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는 거, 이강인 선수의 우리나라에서 입지, 대표팀에서 입지, 그다음에 구단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이적 중에 센세이션함으로 따진다면 박지성 맨유행 다음 아니 동급 박지성 맨유 박주영 아스널 그다음에 이강인 그 정도까지. 네, 그 정도. 충격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비슷하다. 네, 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갔다도 뭐 대단한 거지만 그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몇 면을 보면 네이마르 음바페 다르죠. 뭐 음바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기할 거예요. 이제 뭐냐면 저는 박지성이 반니텔 루이하고 루니하고 패스를 주고받는 게 신기하더라고. 특이하죠. 그때 뭐야 이게? 근데 만약에 이강인이 잘 적응을 해서 주전이 됐어. 그럼 이강인이 패스를 놓고 음바페가 골을 넣어. 그치. 그거 존나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그거. 일이죠. 맞아. 음바페. 그거 월드컵에서 뭐야, 진짜 진짜 엄청나게 핫한 정도가 아니고 결승 봐봐. 결승에 올랐던 그 결승에서도 그 활약을 했던 음바페가 이강인의 선수의 패스를 받고 득점을 한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 되게 신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느낌으로 저는 보는 거지. 개인적인 임팩트는 사실 저는 박지성 맨유는 못 넘을 거라고 생각. 뭐 그거는 당시 맨유의 네. 임팩트. 그때 처음이라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약간 입지전적인 그치. 인물이니까. 그래서 박지성 맨유 뭐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다 뻥인 줄 알았다. 근데 이강인 사실 뻥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깔려 있고 그리고.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에서 지금 이제 명문 클럽들 잘하는 클럽들 중에서 창단 연도가 늦은 비교적 편이잖아요. 늦죠. 네. 근데 맨유는 되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임팩트는 넘기 힘들겠으나 이강인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추후의 그 추이는 달라질 수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전체적인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를 대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것도 좀 잘 다루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 그 선수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비교적 주전급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량이 거의 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걱정되고 있는 포인트는 전혀 아니에요. 일단 필요해서 불렀다는 것 같고 감독보다 먼저 고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캄포스가 우리로 치면 이제 단장인데 단장이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 엔리케가 와서 캄포스랑 싸우지 않을까. 왜냐면
모두 다 싸우고 갔거든요. 갈띠에도 싸우고 레오나르도 있을 때는 또 레오나르도랑 뭐 투엘이랑 싸우고 이랬는데 그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첫 기자회견에서 캄포스 같은 분이랑 일해서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어. 일단 한 수 적고 들어갔고 이강인도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루초도 교섭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구단의 픽이다. 구단의 픽이고 얘네가 지금 5명 영입하면서 앞에 썼던 게 파리에서 역사를 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틀을 바꿀 때가 된 것 같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파리 그 리그앙이 개편을 해서 지난 시즌 4팀이 강등됐습니다. 이제 18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리그앙도 유럽 대회에서 더 잘해보자. 이런 모든 거에 맞물려서 이강인이 이렇게 빨리 간 거는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아, 이 파비앙 잘하면 우리 지금 말한 거 보니까 일단 따라가나요?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 내일 비교해 보자. 제가 한국말은 더 잘하겠죠. 내일 파비앙 씨랑 같이 앉죠? 네, 형이랑. 맞아요. 불어 소통 어떻게 좀 가능합니까? 해봐야죠. 불어 소통은 안녕. 너 왜 왔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저는 사실 네. 그 청이 형 파비앙보단 기대하는 거는 김한 플로리안이에요. 왜냐하면 플로리안이 보디빌딩 대회 나가고 그래. 환희 형이 여기 PT 5년째거든. 근데 몸이 그대로야. 좋잖아. 아까. 그러니까 환희 형은 몸 만져보면 단단하거든. 가슴 만져봤거든. 근데 루크쇼야. 루크쇼.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보고.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거 진행되는 거는 아직 100% 픽스는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한다는 건 얘기가 거의 나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얘기 나왔던 게 부산 아시아드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확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형이 뭐 들으신 바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리그 일정하고 겹치는 살짝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목요일이긴 한데 우리가 비워놨던 그 2주일 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명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그 파리도 지금 J리그 팀 2개랑 인테르랑 경기한 다음에 내가 보기엔 약간 무리한 일정인 것 같더라고. 사실 바이에른 미네도 제안을 했대요. 또 김민재 선수 파리 생제르맹이랑 카운터 파트너로 바이에른을 했는데 바이에른은 그림은 죽인다.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만약에 바이에른 파리 생제르맹 했는데 이강인 김민재 나온다? 오, 이건 뭐 맨시티 아틀레티코 이상의 그런 티켓 넘지, 파워를 한국에서. 지금 부산 분들은 엄청 즐거울 거예요. 그래. 진짜 넘어온다고 진짜 바로? 아시아드 무조건 만석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팬들이 걱정하는 게 아시아드는 손흥민이고 모구 간에 다 일단 철제 의자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바페 네이마르 철제 의자 깔고 앉아야 된다. 의자는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벤치를 좀 깔아줘. 아니 그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 있잖아. 있어. 바퀴를 끌고 가는 거야. 있어요. 금방 바꿔. 그래, 그건 해야지. 그거 맘먹으면 아니 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것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여튼 그거는 아마 우리가 뭐 김민재 바이언 김민재 선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다음 시즌 중계 플랜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사실 동떨어져 있습니다. 5시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맞아. 사실 좀 극악의 시간이에요. 분데스가 문제요? 분데스. 그 경기는 PL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좀 잠 좀 덜 자자라고 하면 돼. 근데 분데스리가는 진짜 PL이랑 잘 겹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딱 그 시간대야. 김민재 선수 경기가 대역 클래시커야. 그럼 괜찮아. 근데 저기 밑에 있는 팀이랑 바이언이랑 해. 뭐 승격 팀이라든지. 근데 그 팀이랑 하는데 같은 시간에 아스날 대 맨유 경기를 해. 아 그러면. 근데 김민재 경기는 무조건 팔로우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폴리 예를 봤을 때 그렇지. 김민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김민재는 수비수의 개념을 우리가 넘는 플레이들을 하니까. 노이어가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야? 또 나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원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분데스 가끔 보면 22시 30분 이런 경기 있어요. 있어 10시 반. 그 PL 경기랑 딱 겹치잖아. 그치. 중요한 건 또 사람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네. 형이랑 나랑 쪼개줘야지 뭐. 그래야 되겠죠. 네. 네. 형이랑 나랑 쪼개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수빈이랑 형이랑 하고 내가 따로 하든지 뭐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해야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거는 우리 수빈이 요즘 그 인정 많이 하시니까 수빈이랑 같이 하세요 두 분이. 수빈이 요즘 너무 좋다고 칭찬 진짜 1일 1 칭찬 아닙니까 지금? 1일 1 칭찬 넘죠. 근데 더블 캐스터잖아. 그게 사실 근데 축평이잖아요. 축구 평론가지. 그래. 아 그런 그거 거잖아. 쉰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어쨌든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축구 지금 평론가. 좀 밀어내고 싶은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왜 좀 별로야? 별로지 않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면 형 PL 하고 싶어, 김민재를 하고 싶어.
저는 사실 제 텐션을 유지하려면 김민재가 낫죠. 김민재가 낫지. 왜냐면 형이 나폴리 근데 그거 알아? 했잖아. 형이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리그가 분데스리가예요. 왜냐면 팔로우가 그간 가장 동떨어져 있었어. 그렇지. 분데스리가 중계를 했었지만. 그치. 근데 나폴리도 했기 때문에 세리에도 사실 뭐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했어요. 네. 후비차. 그다음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예요? 세르비아나차?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이름 못 외우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긴 근데 한데. 그 크바라첼리아라는 워딩이 조금 낯설긴 해요. 아니, 근데 크비차만 하니까 크바라첼리아 크비차야. 왜냐면 K로 시작하거든. 그렇지. 형은 보이는 대로 읽거든. 크바라첼리아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은 기사도 나이트 아니고 카이트라고 있잖아. 나도 처음에 되게 좀 어색했던 것 중 하나 뭐냐면 제가 이번 주말에 피파 모바일 중계를 갔다 왔고 근데 피파 모바일에서는 흡이차가 크바라첼리아라고 돼 있어. 아 그냥 그것만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고 크바라첼리 누구지 하고 잠깐 했었거든.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 그렇지. 네. 흡이차는 약간 좀 힘 빠져 보여. 흡이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흡이차 이 힘이 또 빠지잖아. 하면서. 칸테.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처럼. 파리 생제르맹은 어때요? 아 저는 한국 선수 있는 거면은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상대방의 정보 저도 내 나름대로는 그 이강인 선수가 속해 있는 팀, 김민재가 속해 있는 팀의 정보나 이런 거는 준비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 팀의 정보를까지는 제가 뭐 준비하면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동안의 어떤 그 역사라고 해야 되나 요 몇 시즌간의 어떤 팔로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또 하다 보면 그리고 주장창 한국 선수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입중계니까 텐션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럼 좋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어 그 이제 막 기회가 돼서 독일, 프랑스를 갈 기회가 됐다.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아니면 거기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저는 안 갑니다. 저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진짜 약간 산책 나가는 느낌으로 가면 일본 정도 갔다 올게요. 거기까지 아 동남아 괜찮아요. 동남아. 동남아는 이제 형은 아시아는 하나다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는 하나다. 아시아는 하나다. 중국은 좀 부담되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안 갑니다. 어디. 야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청이 형 가면 되겠다. 파리 생제르맹. 그러면 뭐 좋잖아. 그럼 이제 또 갑자기 잘 도착했다. 아니 어디 갔는데? 청이처럼 가면 저도 갈게요. 청이 형처럼 가는 게 뭐예요? 영상 안 찍고 그냥 이렇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갔다가 어디 갔다 왔냐? 파리 갔다 왔어. 이렇게 3박 4일 뒤에 영상에 다 찍었어 씨발 이렇게 야 하면 명섭이 거에 다 있다고 새끼야. 그래. 명섭 제가 그냥 갔다 왔겠습니까? 영상을 줬는데 편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도 죄송합니다. 예. 얘 영상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네. 근데 큰 기대를 받고 가진 않겠다. 기대 없이는 갈 수 있다. 기대 없이는 갈 수 있다. 그 영상이 의무화되지 않다면 갈 수 있다. 의무화돼도 돼. 사실. 근데 기대하지 마라. 가서 나 유튜브 이거 찍을 수 있겠지. 네. 근데 프랑스 가서 삼겹살 먹으면 안 돼? 저는 먹을 건데요. 아니 지금 며칠 있다가 삼겹살 먹어 프랑스 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제일 맛있어. 달팽이 먹고 달팽이. 아니 달팽이 맛없잖아 이 새끼야. 삼겹살하고 맛있어. 아니 달팽이 삼겹살을 맛있어. 아무 잡아서 먹으라고. 달팽이 맛있어. 예. 어쨌든 저는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청이 형이 제가 이제 항상 좀 큰 플랜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제가 자문을 구해요. 저보다 어쨌든 이쪽 업계 경력도 길고 저랑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프랑스 관련해서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가기 전에도 우리가 관련돼서 업무를 뭘 할 수 있나를 사실 좀 컨택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형이 그 외대 프랑스어과가 그 생각보다 그쪽 종사자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외대 소수어 뭐 프랑스는 소수어는 아니지만 그치.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그래서 형이 요거 아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혹시 뭔가 좀 이렇게 좀 플랜이 있으셨나? 원래 저희의 플랜은 이제 카타르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 오늘 제가 알나스르 CEO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호날두하고 이제 붙으니 사실 호날두를 보기 때문에 이강인 대 호날두. 이강인 대 호날두를 그렇죠. 보기 위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존나 쩐다. 역시 이강인 대 호날두. 좀 씹힌 것 같고요. 안익십인가 익십인가? 익십인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아니 뭘로 왓츠앱으로 보냈나요? 제일 높은 사람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사우디 축구협회장 만나고 왔잖아요. 만나고 왔죠. 그 비서한테 알라스를 좀 연결해줘라. 근데 전화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CEO 전화번호라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보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아스파이어라는 카타르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뭐 피파 심판실을 운영하고 있고
카타르 스타스리그 CEO도 저희한테 뭔가 관심 보였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어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했었고 지금은 내일 제가 프랑스 대사관 행사에 갑니다. 오. 프랑스가 저쪽 시청 근처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 가서 지금 요청은 해놨어요. 대사님한테 한마디 듣고 싶다. 대사님이 이강인 이적에 관련해. 오, 좋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사님도 엄청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땐 대사님보다 파비앙이 높을 것 같은데. 파비앙은 초청 못 받았어요. 파비앙 초청 못 받았을 거고. 그래서 아마 대사관은 그게 좋아요. 뭐가요? 대사관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 파라솔을 한 10개를 깔아놨습니다. 그 앞에. 맞아. 음악도 나와요. 거기서 먹는 술이 맛있죠. 거기 맛있어. 그래서 뭐 어떤 술 마셔요? 참이슬 먹어요.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네. 거기서 와인 좀 먹어줘. 참이슬. 이즈백. 아니 주원이 형 와인 좋아하나요? 그냥 있으면 먹어요. 네. 참이슬하고 누룽지 먹어야죠. 네. 누룽지. 네, 그렇습니다. 라면 포켓 어때? 라면 포켓. 괜찮습니다. 괜찮지. 라면 포켓 좋죠. 진짜 개가천선했거든요. 네. 개가천선이가 개가천선이지. 근데 지금 프랑스 관광청하고 대사관은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그치. 어떻게 선수가 하나 안 가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이강인 정말 가는 거냐고 근데 물어봤었고. 가도 이런 선수가 그래, 대박이 갔잖아. 그리고 어제 행사는 1년 전부터 잡아놓은 거거든요. 2024 올림픽과 패럴림픽 D-365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지금 이강인이 터져서 행사 준비하신 분들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뭐 이거는 내일 파비앙이랑 또 저기 청영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글만 보고 쥐를 걱정했어요. 파리? 한 개도 없어. 쥐는 나도 거의 못 봤어. 전혀 없어. 형이 한번 가서 전혀 없더라고. 형이 뭐 한 7성급 호텔만 돌아다녀서 아니. 나 지하철 타고 돌아다녔어. 근데 찌린내는 좀 나죠. 냄새 지하철. 나더라고. 냄새 나지. 냄새 나는데 그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올림픽 때문에 되게 신경 많이 쓴대. 엄청 신경 많이 쓴대. 그 올림픽 때문에 스타드 드 프랑스 그쪽이 좀 무서운 동네거든요. 거기 개발이 지금 올림픽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리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만들겠다. 그것이 지금 프랑스의 계획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청영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 우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 바이언의 뭐 준 거피셜이라고 봤을 때 코어 라인이 완성됐습니다. 수많은 뭐 코리안 리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코어만 봤을 때 수비 라인에 바이언 김민재, 중원에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전방 공격수에 손흥민 토트넘.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인츠 독일 이재성 있죠. 그리고 황희찬 울버햄튼 있고 그다음에 뭐 조규성 선수도 유럽에 진출을 했고 오현규 셀틱에 정말 수많은 유럽파들이 이렇게 질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재미삼아 지금 대표팀 라인업이면 그 대한민국 대표팀 역사상 거의 최강의 라인업이 아니냐. 그거 질문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대표팀 관련해서는 그 두 분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연식이 좀 더 됐으니까 월드컵 하나라도 더 봤을 거 아니야. 구사 생각나요? 이 두 분? 두 분. 구사 기억 안 나죠? 구사 기억 안 나요. 나는 구사가 되게 희미하게 기억나요. 나는 98이 힘이에요. 나는 이제 98부터는 또렷해. 진짜? 왜냐면 90이 힘이야.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5살 차이니까 그렇지. 형이 94 나는 98이 희미한 거야. 근데 이 두 분은 90부터는 또렷할 거야. 그치. 그죠? 90은 또렷하지 않죠. 희미해? 아니 네, 희미하죠. 희미한데 왜냐면 시간이 엄청 극악했고 그런가? 이탈리아 월드컵이었잖아요. 저희가 초등학교 네. 3학년이었거든 그때. 그거는 안 저는 되죠. 골 넣는 건 봤어요. 황보관 네, 나도 아저씨가. 골 넣는 건 봤는데 아저씨가. 전혀 못 느꼈어. 지현이 형은 8-2가 희미하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다음에 그치. 생각하면 구사는 확실하게 다 기억나고 선수들 명단이 있으면 기억나는데 뭐 누가 베스트였고 베스트고 기억은 안 나고 94, 98까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사실 94, 98은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하나의 그 아이로서 좀 슬픈 월드컵입니다. 94, 98 월드컵. 좀 힘들었지. 네. 대패들도 있었고. 네. 94, 98은 94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지금 우리 감독 아니야. 그린스만. 근데 94 때의 느낌은 물론 마지막에 스코어가 3대2가 됐지만 그 3대0이 됐을 때 좌절스러움은 진짜 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실. 네. 그 얼마나 그랬으면 골키퍼를 바꿨겠어요. 네. 그래. 근데 이훈재 경기하다가 공부가 골키퍼를 바꾸고 네. 98 때는 또 감독을 바꿨고 네. 94, 98 때는 힘들었지. 94, 98 때는 이미 나는 내 스스로도 와 진짜 저 유럽인지도 몰라 사실 뭐 어쨌든 저 외국인들 무섭다. 난 그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내가 좋아했던 선수들이 벌벌 떠니까. 그러니까. 너무 쪼그라들고. 전 네덜란드 선수들 똑같았어요. 네덜란드 선수들이 내가 좋아하고 엄청 거미 같은 선수들 그냥 지나가는 걸 보면서 왜 그냥 지나가지? 그 베르캄프가 농락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베르마스 막 그냥 뛰어가고 그래. 바노이동크 가서 막 찍어버리고 그때 진짜 힘들었죠. 저는 98 희미한데 진짜 네덜란드전은 기억나거든요. 5대0. 왜냐면 프랑스도 시간대가 이제 너무 그렇지. 새벽이니까 힘들었지. 멕시코전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죠. 우리가 한 골 넣었지만 다섯 골 먹혔다. 그 하석주 감독님은 요즘에도 그 눈물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네, 그 최근에 다른 분한테 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가 촬영을 했는데 네. 그 차범근 감독님의 치음만 나와도 눈물이 와서 그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예. 한번. 예. 진짜 근데 좀 여린 분인가봐. 하석주 감독님은. 그분한테만 여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제가 봤던 그분은 뭐 어쨌든 네. 본인 차도 이제 구르마로 부른다고. 차라고 안 하고 구르마라고 구르마. 예. 지금 분은 구르마 뭔지 모르실 예, 거예요. 몰라. 그룹분은 알아. 구르마 모르실 네. 그래서 어제 뉴스를 통해서 멕시코전을 접하고 근데 이제 우리 한 골 넣었다라는 그치. 거기에 저는 이제 막, 와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막 골을 넣는구나 했는데 이제 그때 가족끼리 일어나서 봤었던 기억나요. 친척들이랑 모여서 봤었던 멕시코전? 거 같아요. 아니 네덜란드. 네덜란드전. 네. 이거 그 시간대. 네. 어. 왜냐면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좀 그래도 나는 그 당시에는 최용수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그래. 줄 알았어. 아시아는 갑이었지. 모르잖아. 아니 아시아에서 그냥 뜨면 골이야. 그래, 잘 그 모르니까. 머리로 받으면 골이야. 근데 제가 그때 느꼈었던 게 딱 두 가지죠. 쟤는 다른 세계의 사람. 그리고 제가 그때 베르캄프를 좋아하게 그래. 됐습니다. 네, 많이 이 농락했죠. 친놈 누군가. 음. 네. 저는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봤을 때 5대0이라는 스코어를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부터 나는 국가대표 경기를 봤을 거 아니야. 난 5대0 스코어가 기억이 안 나. 6대2 한번 봤잖아. 아시안컵에서 알리 다이에서 6대2 한번 봤잖아. 이란. 그거 96년. 96년이었나? 96년이었어. 아시안컵 때. 아니야. 우리 중3 때. 맞아. 그랬어? 중3 때 맞죠. 더 이후 아니야? 아니 중3 때. 그래서 96대. 박종환 감독이 끝났지. 근데도 그 경기 내용 그래도 뭔가 비비다가 한 번에 무너졌었어. 우리가 먼저 이기고 시작했어. 김도훈 감독이 넣고. 그래. 네덜란드 느낌이랑 좀 다르니까. 근데 그 뒤에는 차면 들어가서 그때도 깜짝 놀라게 됐죠. 근데 네덜란드전은 말도 안 됐었지.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충격적이었던 대표팀 경기는 브라질 10대3. 이관우. 청소년? 김은중. 청소년. 10대3? 네, 청소년. 그래.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나도 어릴 때니까 이게 뭐 청대 경기인지 뭐 A대표팀 경기인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냥 브라질이 온대. 브라질이 한대. 그래서 와 근데 이 10골이라는 게 축구에서 나오기가 잘 안 나오지. 엄청 힘든 스코어잖아요. 그게 뭐 96년, 97년 되나? 그때도 제가 학생이었는데 우리끼리 뭘 하면서 자유를 했냐면 우리가 그래도 브라질 상대로 골을 가장 많이 넣었다. 먹힌 거랑 별개로. 3골 넣은 거는 우리가 그때 프랑스도 있었잖아요. 그래. 그때 앙리 트레제그였어. 맞아. 프랑스는 또 앙리 트레제그. 그리고 이제 A 대표팀이 김도훈 결승골로 이제 브라질을 딱 잡고 그치. 나서 이제 그때 와 우리나라 축구 잘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죠. 보통 우리 대표팀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손에 꼽는 대표팀은 역시 02 월드컵 4강. 그다음이 그 남아공 원정 16강. 뭐 그다음에 이번 우리 또 대표팀도 좋았었고. 그 우리가 안 본 거 중에는 86이 좀 86. 손에 꼽히죠. 그럼 이런 거랑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번의 데이터.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사실 못 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감독 제외하겠습니다. 왜냐면 감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게 여러 가지 달라지니까 그냥 선수 몇몇만 봤을 때 지금 대표팀의 라인업이 어느 정도 좀 그 훌륭한가.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최강이잖아요. 뭐 어쨌든 두 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제가 먼저 소속 얘기를 클럽은 하면 우리가 지금 갑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강함의 임팩트는 저는 2010년이 10년이 더 좋다. 그래? 네. 뭔가 그 밸런스와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이게 국대 박지성이 주는 위험이 그건 있죠. 국대 박지성은 저는 언터처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국대 박지성을 넘어설 만한 선수가 한국에 나올까? 개인적으로 저는 손차박하면 제가 손박차 하거든요. 네. 저 그때도 했었잖아. 네네네. 근데 국대로 넘어온다. 저는 박지성은 아까 얘기했던 표현 언터처블. 저는 그냥 고트예요. 압도적이다. 네, 그래서 이 박지성 한 명이 딱 있는 것에 대한 위압감이 엄청 세고
그리고 사실 이때 이제 쌍용이 아, 막 급부상할 때잖아요. 그래, 잘했지. 그리고 수비 라인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긴 하구나. 네, 엄청 수비 라인도 좋네. 이영표 차두리 그리고 이정수 조용영. 뭐 사실 조용영 선수 욕도 많이 먹었지만 잘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네. 말라가에 가지 못하고 끝내. 어. 네. 그리고 뭐 최전방에도 이때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뭐 박주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팀이 그런 클럽의 네임밸류 그리고 선수들의 강함은 사실 이때보다 더 발전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국대 박지성 임팩트 이기기 쉽지 않다. 이때가 그 양박쌍용, 아니, 양박상용이죠. 택백리쌍처럼. 그쵸. 네, 지금은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들. 네네네. 양박상용. 예. 양박쌍용. 형은 어때요? 조은 형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 공이 때도 다 완전 디테일하게 기억날 거 그렇죠. 아니야. 포지션을 하나하나 본다면 그 조금 뭐 어디는 장점이고 어디는 뭐 그런 게 있지. 예. 뭐 이 팀이 낫고 저 팀이 낫고 어. 할 수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제일 세다고 봅니다. 아, 지금이 세? 네. 어. 이제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골키퍼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죠. 상황이고요. 맞아. 그리고 김민재라는 존재감이 커. 굉장히 셉니다. 진짜 커. 센터백 네.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바이언 딱 가봐. 그래. 와, 씨 미쳤지 그거. 미쳤지. 존재감이 크고 최전방의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이강인. 왜냐하면 이게 이미 검증이 된 그치. 지금 이번 지난 월드컵에서 좋았거든요. 저는 저 지난 월드컵에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그 이 대표팀에 대해서는 진짜 그 실망에 그만하세요. 아니 그렇게 니들이 얘기할까봐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전혀 얘기할 네, 마음이 네. 없었는데. 오늘로서 이제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네네네. 히드폰 근데 형 계속 매줘야 카타르는 되니까. 괜찮았어요. 포르투갈에서가 문제였지. 카타르 가서는 괜찮았어. 카타르는 열심히 했어. 카타르 갔을 때는 수빈이랑 사이가 문제였지. 수비 사이랑 나랑 수비 사이가 멀어졌는데 내 잘못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네. 둘의 사이가 문제였다는 거지. 아. 네. 수빈이가 빠니모트란 거랑 별개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얘기 하지 말라고 미안합니다. 개새끼야. 네, 네. 이베리아 이자도 꺼내지 마. 제 이베리코 그 삼겹살 안 먹어요. 이베리코 돼지. 되게 네.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잖아. 안 좋아요. 옛날부터 예. 안 좋아했어 그거. 스페인 돼지 아니야? 그래. 이베리아 그쪽이 그래. 거기 안 좋아해 그 돼지 그거. 하몽 이런 거 안 먹을 것 같단 왜 말이야. 데리고 온 거야 그거 그 돼지. 형은 네. 옛날부터 호날두보다 메시였거든. 근데 그 김민재의 존재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강인이나 손흥민 선수들을 봤을 때 제가 왜 세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카타르 월드컵의 그 경험이 없었다면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 경험이 다음 월드컵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경험치 한번 네. 쌓았지. 근데 저는 이번 월드컵 진짜 되게 잘했다고 봅니다. 무지 잘했죠. 네, 진짜 엄청나게 잘했어요. 저는 그 포르투갈에서 우루과이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얻은 거 포르투갈 국민들에게 우루과이전을 펼치는 우리나라를 보고 제가 좀 뿌듯해졌습니다. 봤냐? 새끼들아!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포르투갈 가서 에그타르트 영상을 찍었는데 올라간 건 런던 와서 삼겹살 먹은 영상이 올라가는 게 근데 그거 왜 안 올라왔어요? 에그타르트? 아니, 편집할 수 있을 만한 양이 아니야. 되게 거기죠? 에그타르트 최초. 그 유명한데 맞아. 되게 소량이 왔어요. 뭐 한 3분 왔나요? 진짜 조금 왔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축구 보면서 국대 경기를 보면서 02 월드컵 때는 저 고등학생 때나 나가서 광화문 가서 보느라 좋았는데 아일랜드 누나한테 뽀뽀한 그 경기잖아요. 그건 좀 생각하기 싫어요. 네. 너 나보다 한 3배 컸어. 네네네. 근데 진짜 좀 울컥이라기보다 그냥 와였어. 근데 이번에 황희찬이 골 넣고 16강 확정지었을 때는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울었잖아요 그때. 울진 않았는데 그게 와 어쨌든 우리도 되게 국내에서 힘든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 이게 될까 말까 했었잖아. 그리고 안 되는 거였죠. 그래. 근데 그 상황에 그 골이 들어가니까 이게 축구 보다가 이런 감정도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임팩트가 큰 경기였어요. 나는 기억하시겠지만 퀴즈쇼에서 나 월드컵 나오면 다 틀려. 내가 월드컵을 이상하게 되게 휘발이 빨리 돼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그 경기는 아마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이 마지막까지 날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 이번 월드컵에 대한 경험 이런 거는 엄청 클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좀 잘 좀 끌고 가면 좋은데. 근데 또 이제 또 4년 뒤, 3년 뒤잖아요. 이제는 3년 뒤면 또 변수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지? 이 선수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시기가 왜냐면 그때 되면 손흥민 선수의 나이도 그래. 제법 된단 말이야. 그렇지. 물론 뭐 이번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만 밀어봤을 때는 황인범 나폴리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살아있죠. 죽은 아직은 건 살아있죠. 아니잖아요. 아직 살아있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저는 황인범 선수는 좀 더 큰 무대 와서도 통할 수 있을 만한 재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중원은 뭐 기가 막히지. 예. 형은 요번 멤버가 강력해 보인다. 저는 만약에 그 2002년 멤버들의 어떤 특수성만 없었다면 이건 특수성이지 진짜. 네, 특수성이야. 특수성만 없었다면 공인은 특수성이야. 저는 어떤 팀이 와도 저는 앉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팀 셉니다. 예. 뭐 밸런스 얘기하면서 2010년도 그 남아공 얘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 팀 세요. 예, 지금 월드컵이 2010년하고 이건 뭐 유치한 얘기지만 예. 붙었을 때 이 팀 이기기 쉽지 않을 그렇지. 것 같아요. 예. 청이 형 어때요? 사실 청이 형이 이제 환희 형이랑 요래저래 해가지고 홍현석 선수까지도 다 섭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시간이 안 돼서 네. 청이 형 못 왔지만 홍현석도 내가 보기에는 그때 만나보니까 운동만 좋아하더라고. 운동만 좋아한대. 네, 롤 말고는.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정말 운동만 좋아한대요. 그 신기한 아라치 친구들이 치킨 안 와 좋아하나요? 있고. 아라치 치킨 행사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주니까. 아라치 모델이에요? 아라치 모델이야. 아 네. 그래? 어. 아 나는 그 우리 집 근처에 있거든. 그게 알락 치킨 아라치래. 나 그거 지나가서 보다 아라치 저 뭐냐? 아라치 이강인 모델이야. 저도 몰랐는데 아들이 가르쳐줬습니다. I like 치킨. 어. 되게 유치한데 이강인이 모델이라서 한번 저도 먹어봤고 저도 그냥 누가 강하냐라고 하면 지금 대표팀이 강한 것 세다. 같아요. 근데 지금 대표팀이랑 이때 우루과이전에 우리가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여주면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날은 경기를 이기지 못했지만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경기였거든요. 영균 선수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염기훈과 이동국의 그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그때 우리가 또 모셔서 얘기도 했었는데. 그 박지성이 그날 보여줬던 그 혼자로서의 미쳤지. 경기력은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퍼포먼스로는 아마 최고이지 않았나. 남아공 월드컵 때. 남아공 월드컵 때. 근데 이번 월드컵 때 우루과이전 잘했어. 우루과이전 지금 잘했죠. 잘했지. 다른 느낌으로 잘했지. 잘했지. 다른 진짜 느낌, 조금 다른 나는 그 느낌이었죠. 경기는 못 이겨서 아쉬운 경기. 왜냐면 그러니까, 이길만한 경기였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끝나고 저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 선수들 잘했다. 근데 어땠냐? 다 돌아온 답변이 너무 아쉽다. 분했을 것 같아. 아 이거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우루과이 0대0. 야 이거 나이스지. 첫 경기 너무 좋네. 그치. 이 느낌인데 진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다. 그 얘기를 김승규는 다 하더라고. 2번 골대 맞은 것 중에 헤더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중거리 슛 때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먹혔다 이거. 먹혔다. 그리고 이제 뒤가 안 보이잖아. 그치. 워낙 빨리 날아오고 그치. 지나가고 탕 소리 났을 때 씨발 들어갔고 씨발은 안 했습니다. 김승규 선수는. 근데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왜 씨발려고 하세요?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 우리 탕 소리 났거든. MSG를 왜 이렇게 족같이 치세요? 그래. 제가 족같은 놈이라서 이거 그래요. 이렇게 되냐? 그럼 여기만 똑 잘라가지고 야 그때 김승규가 이거 씨발했대 이렇게 돼. 히든 스타일이거든. 그래, 그리고 사실 씨발하면 또 어때? 근데 김승규 선수는 근데 김승규 선수가 되게 어. 말을 다 속옷하게 하더라고. 지금 여기 오라고 되게 꼬시고 있는데 자기가 말을 못해서 이제 김승용이랑 같이 오겠다. 지금 그래서 좀 꼬시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이 형도 역시 이번 대표팀이 강하다. 강한 걸로 치면 근데 만약에 누가 더 단단하냐 그냥 단단하냐 팀적인, 팀적인 부분. 누가 콘크리트냐라고 하면 2010년에 2010이 그래도 임팩트가 진짜 세긴 했나 보다. 그리고 이게 팀 이름을 가리고 이 선수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게 연령대가 되게 좋고요. 박주영이 85년생이니까 이때 26살. 그치. 지금 이제 나이가 바뀌었지만 25살 나 20대 중반이었다. 이청용, 기성용이 22, 23에 그래 완전 그 어릴 때야. 이강인의 나이에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이영표는 이때 표현으로 다 빼도 그러니까 이영표가 사실은 김민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고민했던 게 솔직히 풀백이었어요. 사이드백. 풀백은 고민되죠. 네, 맞아. 그래서 어디 팀을 강팀으로 할까 하다가도 야 씨발 그래도 김민재야. 수비는 김민재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 팀을 제일 큰 강팀으로 뽑았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 코어 라인이 유지가 된다는 기준으로 우리가 좀 잘 경기력을 쌓아간다 그러면 글쎄요, 뭐 사실 메이저 대회 성적은 선수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감독의 전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대가 맞아야 되는데
어떤 네임밸류만큼은 이 정도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지금 휘황찬란해요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야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바이언 파리는 불과 몇 시즌 전에 챔스 결승에서만 그래. 요 결승픽이야. 아니, 결승에서 만난 게 아니고 또 결승을 갈 팀이야. 지금 당장 사실 소속팀만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보다 두 팀은 우승 후보권으로 그치, 항상 그치. 분류돼. 리그는 먹고 맞아요. 당연히 리그 먹고 챔스 노리는 팀 아니야. 그냥 진짜 존나 신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지금 팍팍한 삶 속에서 예.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맞아. 그거 보는 걸 힘들어해요. 우리 축구 팬들이. 근데 다행스럽게도 파리 생제르맹 리그 우승에 제일 가까운 팀이죠. 그럼 많이 이긴다는 뜻 아니야? 그렇지. 바이에른 뮌헨 우승하고 무조건 우승 안 하면 이상한 팀이야. 우승 못하면 욕 먹는 팀이지. 리그 우승 실패? 그거 시즌이 실패야. 실패야.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 경기 보는데. 무조건 주전만 자리 잡으면은 그냥 우승에 일조하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챔스 뭐 한 8강 4강 정도에서 바이언 파리 붙는다. 와, 그거는 또 아니 뭐 결승 또 가야지 또 저기 현장에. 누구요? 나 말고 누구든 가겠지. 난 안 가. 난 한국이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재밌어. 파리에도 제일 한일 많아. 편하고. 이번 제일 챔스 편하고. 결승 어디지? 이번 챔스 결승이 돌아오는데 어디냐? 런던인 것 같아요. 웸블리? 아 진짜 웸블리겠네 런던인 것 그러면. 같아요. 형 그래 런던 많이 가봤잖아. 안 가. 아 그래? 안 가. 근데 이 친구는 누군가 너가 뭐 찍으러 가는데 내가 떨궈주러 갈게 그냥. 엑스트라로 그러면 네네네네. 잠깐 이렇게 뭐 감초 역할을 하고. 아 그리고 나 잠깐 숙소 가서 쉬고 있을게. 내가 주는 안 된다. 그 미리 말하려고 할 거야. 내가 영상 따로 찍고. 저 그냥 가는 겁니다. 영상은 이쪽에서 찍고 그렇게 다 계약이 돼 있어요. 저는 그냥 견학차 갑니다. 라고 해서 출발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전 여기 있겠습니다. 주원이 형 김포 마곡을 좋아해요. 네, 여기 한국이 제일 재밌어요. 김포랑 마곡을 좋아해요. 네, 한국이 제일 편하고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뉴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저희는 고민을 좀 덜 해도 되는 입장이에요. 0에서 창작을 해야 되는 분들은 요즘에 제가 이래저래 그 다른 대형 우리랑 완전 다른 장르의 채널 뭐 담당자 그 회사의 뭐 실무자 대표 출연자분들 만나보면 그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머리 터져. 근데 또 예를 들어 프로덕션의 대표야. 그러면 출연자들의 몸값은 올라가. 채널이 잘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운영하기 어려워해. 근데 왜냐면 0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춤춰주면 그거 잘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약간 2차 창작 같은 2차 그런 창작이 느낌이죠. 창작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잘해주면 너무 감사하게 또 신나게 일하는 거죠. 재밌는 거 보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돌아오는 시즌에 이제 유럽 축구가 아마 활발하게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이 형 얘기 들어보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한다는데 이제는 모든 축구 교실의 세븐, 손이었다면 이제는 19 이강인이나 뭐 바이언 뭐 김민재 선수가 뭐 3번을 달지 뭘 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달아서 그 유니폼들도 많이 깔리지 않을까. 그 어린 친구들 축구 관련해서는 저는 그 아까 얘기했었던 피파 모바일 이거 초등학생들이 엄청 하거든요.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피파 모바일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블루오션이에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그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이 나는 데브라이너가 좋아. 나는 뭐 음바페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한 뭐 혼란이 있어야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예전에 축구 보던 그 시대랑은 흐름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그죠? 지금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은데다가 이 친구들은 게임 직접 보는 거 여기 추가적으로 직접 나가서 축구 그치. 뛰는 거 이게 정말 삼위일체처럼 잘 어우러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피모를 한다고 나이 든 분들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진짜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피파 모바일을 많이 해요. 네, 저희 초1이 하시는데 이번에 영재발굴단 초1이 다 두드려 패고 우승했어요. 네. 아니 지금 형 한국 초일 축구 얘기하면서 두드려 팼다고 하면 예, 널 저거 미안합니다. 어떻게 아까 뭐 합니까? 그 단어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아까 뭐 컨텐츠 할 때 그래놓고서 그 초1 학생이 정말 잘해가지고 위너가 운 됐어요. 좋은 케이스야 사실.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저기 아유 진짜 쌀티 좀 나요. 근데 뭐 그래서 뭐 데려온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고급스러운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파비앙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하지 않아요. 내일 오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눈 안 마주칩니다. 아니 우리 지금 되게 뭐라 그러지 대운이라니까요 진짜. 그래 열심히 하죠. 만나보면 되게 대운인데 어떻게 이거를 돈으로 만들지는 좀 고민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히든풋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내일 재밌겠다. 네 화요일에 또 재밌는 그림으로 두 명의 앙과 네. 두 분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야죠 저희가. 그렇죠. 현지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일 2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